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말 특집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통해서 일단 지금 이번 두 번째 방송에서는 몇몇 특이사항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있었던 내용들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일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은 좀 체크를 하고 좀 리마인드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찝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현재 그 이후로 어떤 사항들이 또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선 시간에서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FTA 승인 관련돼서 스웨덴 업체 유전자 치료 관련된 회사가 FTA 승인 받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드릴 얘기가 8월 30일 날 기사화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길려드는 아시죠? 저도 많이 알지는 않는데 길려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길려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가 흑자를 내는 회사도 아니고 3천억 정도 적자를 내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얼마에 인수했냐면 13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회사가 지금 재무가치라든 이런 부분에서 다 마이너스인데 13조를 주고 이 회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13조를 매수했는데 길려드가 지난해 올린 매출이 34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전체 매출의 3분의 1. 근데 그 회사가 3천억 정도 적자를 매수하는 회사인데 작년 매출의 3분의 1을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에 잠재력 하나를 샀어요. 근데 그 회사가 또 신약 관련된 부분들을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드리면서 워낙 많은 이제 신약 부분들이 20세기 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부분들이 좀 시간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약간 천연 재료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약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워낙 파이프라인 자체가 신약 자체도 성공할 확률도 낮을 뿐더러 그래서 1상이라든 2상 구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부분 보이면 그 라인 자체를 그냥 다 돈 주고 사버리죠. 이거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삼성이 전장 부품 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전장 부품들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죠. 왜? 이쪽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부분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레퍼런스 부분들이 필요한데 물론 삼성이라는 네임밸류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쪽 시장하고 IT 쪽하고 전장 쪽하고는 또 완전 별도 시장이죠. 근데 하만 같은 경우에 기존의 라인 자체를 탄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려드의 전체 매출이 34조 정도인데 거의 13조 정도를 주고 이 회사, 적자나는 회사를 사는 이유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발, 신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향후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가지고 임상치료를 가지고 임상치료제인데 치료제 개발 부분을 경쟁하고 있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바이오주들도 새로운 것 맞죠. 어떻게 보면 황우석 박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기세포 쪽에 경쟁력 부분들이 일본에 좀 뺏긴 부분들이 없잖아. 좀 많이 늦춰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대비 실력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쪽에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의 트렌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파이프라인 자체를 통으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있어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그게 또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전체적인 제약사들은 신약에 대한 아니면 신약을 대체할 만한 아니면 신약이 대체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비슷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거에서 신약 물질을 통해 뭔가 다른 색다른 길들을 제시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흑자가 나든 적자 나든 그거 상관없이 기술력 자체를 사버린다 라는 트렌드 부분들, 그러니까 M&A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블루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저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서 게임을 전혀 안 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업종에서 무슨 게임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워낙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하지만 트렌드를 저는 보는 거예요. 트렌드. 그래서 블루홀의 게임이 요즘에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많이 화제가 되는데 뭐지? 라는 궁금증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 궁금증 전에 장외 시장에서 이 회사의 그 밸류 부분들이 장외에서 이미 서든어택은 저도 들어갔어요. 서든어택은 저도 알고 있고 뭐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게임방이라든 이걸 게임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도 들어봤는데 이걸 넘어섰어요. 1인용 슈팅 게임 1위가 서든어택인데 이걸 PC방에서 제치고 온라인 게임 점유율이 4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8월 달까지 지금 지난 3월에 글로벌 게임 부분에서 전 세계 대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8월까지 누적 판매가 700만, 동시 접촉사 수 60만 명, 누적 매출이 지금 1억 달러를 훌쩍 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게임도 지금 이미 이 정도 되면 해외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런칭이 들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반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블루홀의 주목 부분들을 하실 게 비상장 회사인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추정치가 1조 5천억 정도예요. 물론 상장사인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가 거의 10조 원 전후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부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컴투스하고 게임비를 좋아해요. 특히 이 두 회사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게임 이쪽에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컴투스라든지 게임비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컴투스가 1조 4천억 정도고 NH엔터가 1조 원대예요. 상장 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와 넷마블하고는 갭 차이가 큰데 이 컴투스 레벨의 비상장 회사인데 이미 장외에서 이 정도 값어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연찮게 그 관련된 내용 부분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레퍼런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 장병규 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그 채팅 서비스 있죠. 세이클럽. 아마 나이가 좀 30대 후반은 40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세이클럽을 네오이즈에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그 천문이라는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천문은 저도 알고 있어요. 천문. 왜냐면 네이버 쪽에서 제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검색 부분들이 탁월하게 잘 되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해외 업체에서도 이 천문을 상당히 눈을 좀 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이 회사가 외국 쪽에 넘어갔을 때는 자체적인 검색 부분에서 상당히 뭐랄까 기술력이라든지 경쟁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얼른 사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걸 사서 어떻게 보면 국내 벤처업계의 M&A 쪽에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인 밸류 부분들을 받았고 그 금액이 한 350억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100억 정도는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그 뒤에 이제 뭐 테라라는 게임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블루홀 부분들이 지금 상장이 되면서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던 넵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쭉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 판매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누적 매출이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뒷받침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이미 컴투스 레벨, NH 엔터의 레벨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9월 14일 날 이 펄어비스라는, 여기도 보면 한 1조 원대 게임사예요. 시총 자체가. 뭐 검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MMORPG라 한가요? 이게 지금 공모 희망가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한 1000억,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코스닥의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데 아까 뭐 바이오라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미 실적 부분들의 퍼포먼스를 내는 회사,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도 지금 해외 쪽에서도 지금 보면 한 600억 정도 매출 부분들을 좀 내는 회사죠. 기본적인 그 캐시카우 부분들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스닥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제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스닥의 상승 부분하고 중국장의 상승 부분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부분의 공통 분모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실적 기반이에요. 앞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 주가라는 부분들은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 두 가지 부분들의 또 방향성을 할 때 모멘텀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하지만 약간 뭐랄까요, 빙산의 일각일까요? 밑에 기둥 자체가, 하방 자체가 밑에가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급하게 꺼질 수도 있는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들은 원돌빵 같은 스타일이에요. 지긋하게 올라가고 꺼지더라도 쉽게 잘 안 꺼져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 부분들에 물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 컴투스라든지 아니 게임주 신작들이 나오는데, 신작이라든지 새로운 상장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 자체의 퍼포먼스,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의 실적 자체도 보면 누적 매출 1억, 그 다음에 아까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이미 찍힌 게 600억 정도 찍혀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하고 레벨 자체가 틀죠.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의 공통 부분을 보니까 시총 1조짜리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시총 1조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셀트리온이 10조 원대, 그 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 힐스케어도 거기 약간 넘어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기반되는 새로운 종목군이 그 코스닥 시장의 수혈 부분들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코스닥 자체적으로 실적의 레벨 부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5조 원대가 넘쳐가진 않은데 하반기까지 하면 잘하면 올해 10조 원대에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코스닥에 물론 장중에 수급으로 인해서 변동성에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충동거림이 나올 수도 기반 자체는 실적이 기반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리드가 되면서 아까 3천억 회사를 왜 13조, 10조 이상의 작은 부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신작들이 퍼포먼스 부분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상승 부분들, 상장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기존의 시각보다. 물론 컴투스라든지 서머너즈 5라는 게임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 부분들이 잘 나오는데 시장에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존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그걸 약간 재탕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그런 신작 부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는 중국에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의외로 퍼포먼스 부분들을 좀 잘 내고 있는 모습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사라는 그 스피커 있죠. 스피커를 생산을 해서 판매 부분들 따라서 상당히 뭡니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뭘 접목을 좀 시키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부분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음성인식 스피커 에코라는 부분들인데 이 사용자는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 코타나는 게 있어요. MS 윈도우 그 시스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기능이에요.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제약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영역 부분들을 가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 고객들한테 사용층 자체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호기 부분들을 가진 거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단순 기능 부분에서 사무용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일정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수식 부분들 엑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식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 서로 이제 코드라든지 향후에 이제 협력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만들겠지만 코멘트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엑셀에서 여러 가지 수식 부분들을 써서 어떻게 계산 한번 해줘봐. 어떤 식으로 나오니? 라는 질문 부분 했을 때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정 같은 경우 뭐 MS 코트나에서 어떤 영역 일정 부분이라든지 뭐 목표 업무 관련된 부분을 서로 해줬을 때 알람 기능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 촉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음악이라든지 뭐 쇼핑 부분들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존은 MS를 통해 가지고 이런 협력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제가 얘기를 주 중반에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10년 전에 봤던 마이너 리포트가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이너 리포트.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 디스플레이 보면 손으로 이게 터치 탁탁 하면서 그때 그 기술력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너지 효과 부분들이 구글과 어떻게 보면 경쟁 부분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냐면 IFA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LG는 이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쓰는 구글 어시스턴스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해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그 제휴사들 있죠. 협력사들에게 다양한 우리는 그 음성 인식 관련된 솔루션 부분을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 원하는 거를 협력을 해서 거기에 우리 걸 넣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두 개가 협력이 돼 가지고 서로의 많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그 PC 기반의 MS를 모바일 쪽으로 확장시키는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고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한계되는 영역 자체 부분들을 마이크로 오피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을 확장시키면서 기능을 또 다양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라는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쓰면서 그 기존의 어떤 가전제품 부분들의 컨트롤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이 자원 부분들을 쓰면서 이번에 IFA를 통해 가지고 가전 인식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모션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 빅스비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스피커가 나올 거고 각 통신사들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 어디 제품을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선호하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부분들 할 때 아마존에 있는 제품 부분들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그 인풋 부분들을 받겠죠, 당연히. 네이버도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쪽에서는 클로바 서비인가? 클로바 제가 한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를 지금 어플을 다운받아서 한번 제가 써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으로 1시간대 깨워줘라고
하면 인식해서 1시간 뒤에 알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종로 맛집을 알려주고 그러면 종로 맛집에 대한 리스트. 이건 기본 베이스는 어딜까요? 네이버 검색 부분들을 기본으로 쓰고 이런 데이터의 출력 부분들이 좀 들어가죠. 이게 또 뭐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여러분 자율주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주행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얘기 드는 게 누가 플랫폼을 잡아가느냐, 어떤 식으로 잡아가느냐, 누가 그럼 나중에 뭐 또 흡수되고 이렇게 치킨 게임 부분을 진행하겠죠. 근데 여기에 기술되는 접목 부분들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난주 상승률 상위 부분에서 아침 이슈멜의 뉴스 브리핑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2020년도인가요? 모든 가전제품 IoT를 연결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을 때 그 관련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진이라는 종목군. 종목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종목군이 움직이고 전에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들어갔던 게 아이리버하고 SME CNC의 컨텐츠하고 이 스피커 부분들을 서로 지분 수합 부분들 해가지고 서로 지분 출자 부분 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한, 왜냐면 컨텐츠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협업 부분들을 진행하는구나 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다 서로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AI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음성 비서 하반기에 이제 LG 쪽이 아직 제품이 없어요. LG 쪽은 LG U 플러스라든지 LG 쪽은 IoT 쪽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올해 100만 가입자 부분들 되면 제가 예전에 누가 분석했다는 리포트를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한 10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IoT 하고도 계속적으로 다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은 다 뭡니까? 홈 네트워크의 중심축의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성권, 어떻게 방향들이 계속 바뀌는지 저는 조금 아마존이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신세계죠? 11번가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11번가 쪽에서 SK 쪽에서는 지분이라든지 경영권 부분들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신세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협력 부분을 별로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서프라이즈 M&A 부분들을 꼭 발표할 거다,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반 정도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쿠팡이 상당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이제 식품까지 저렇게 다 미국 시장에 접목 부분들이 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해외 하나하나씩 진출하면서 그 나라 각계전투식으로 좀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 우리나라 이마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월마트라든지 이런 시장, 이런 그 해외에서 인정받았던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다행스럽게 이마트라든지 이런 롯데마트는 아니고 이마트 쪽이 잘 살려왔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도 보면 역구매, 해외 시장에서 직구 판매 생산 부분들 직구를 많이 수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영역 자체가 틀리긴 하지만 누가 예전에 그 글로벌 전체적인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흐름 부분에 또 중심축 부분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종속이 되느냐 도태가 되느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또 다른 거 연관되는지 계속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얘기는 좀 해야죠.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 체크사항 부분들 요일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총정리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쉬고 3부를 해야 되겠네요. 3부하고 4부에서 다음 주 일정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에서 일자별로 체크해야 될 내용 부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하고 방송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